안녕하세요. 일본 사건 여행의 민짱입니다. 도쿄역은 일본에서 가장 플랫폼이 많은 복잡한 역인데요. 여기에는 50개 곳에서 4,000개 이상의 코인 로커, 물품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오늘은 도쿄역의 코인 로커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2015년 4월 26일 오전 9시 40분 관리회사 직원은 평소처럼 코인 로커를 점검하는데요.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은 채 여행용 가방이 들어있는 칸을 발견하게 돼요. 그는 이 여행용 가방을 구내 지하에 있는 임시 보관 창고로 가져다 놓았죠. 사용료 9,000원을 내지 않고 물품을 넣어두면 부정사용으로 간주해서 그 물건은 회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5월 31일 보관 기일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자 관리 직원은 그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는데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직원이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돼요. 다음 날인 6월 1일 바로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죠. 부검 결과 시신의 성별은 여성, 나이는 70에서 90대, 키는 140cm, 옷은 버튼이 달려있는 베이지색 가디건, 머리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길이는 어깨 정도 내려오는 세미 롱 헤어, 이마에는 직경 5mm 정도의 돌출된 부분 발견, 체형은 마른 체형으로 허리가 굽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 치아는 위에 이빨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아래 이빨은 몇 개 남아있는 정도, 10년 전쯤 치료받은 치료흔, 양쪽 손가락에 관절염, 시신은 사후 1개월 이상 지나서 일부 부패가 진행된 상태, 시신은 이불로 쌓인 채 여행용 가방 속에서 발견. 경찰은 여성 시신이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살인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게 돼요. 하지만 시신의 신원 확인과 사인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신의 얼굴을 복원하고 입체 모형까지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하게 돼요. 시신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은 첫 번째, 여행용 가방. 칼라는 노란색으로 가로 73cm, 세로 53cm, 폭 27cm. 군데군데 더러워진 부분이 있고 이미 생산이 중단된 오래된 구형 모델이라 구입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타월. 이 타월은 사이타마현 서부에 위치한 파친코점에서 배부한 것인데요. 이 파친코점은 지하철 케이힝 동북선 바로 옆에 있어요. 경찰은 혹시 피해자와 범인의 거주지가 이곳 근처인가 해서 이 파친코점을 중심으로 반경 7km 내 실종 신고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하게 돼요. 하지만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죠. 세 번째, 이어폰.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제조된 것으로 카드형 라디오의 부속품이라고 해요. 당시 사건 현장인 도쿄역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있었지만 사건 당일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시 CCTV는 3주 동안 기록이 남고 그 이후부터는 새 영상이 기존 영상을 덮어써서 삭제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관리 직원이 문제의 여행용 가방을 회수한 후 그 가방 속 변사체를 발견하기까지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CCTV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관리 직원은 그 여행용 가방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가방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만일 부패 냄새가 났다면 관리 직원이 바로 열어서 확인했을 수도 있겠죠. 경찰이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수상한 사람에 대한 목격자 정보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방 속 변사체는 고령의 여성으로 병으로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족이 장례를 치를 돈이 없거나 그렇다고 시신을 집에 둘 상황도 아니어서 고민 끝에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고 유기 장소를 찾으러 다닌 것으로 보이죠. 이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이 도쿄역 코인 로커가 아니었을까요? 여행용 가방은 잠겨있지 않았고 코인 로커도 잠겨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신은 이불로 쌓여 있었죠. 사건 당시 5월인 점을 감안하면 부패 냄새를 우려해서 비닐 시신을 넣고
밀봉한 후 유기를 하는 게 합리적일 텐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시신의 발견을 늦추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시신이 빨리 발견되어도 괜찮은, 아니 오히려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전 경시청 소속 수사관이자 범죄 심리학자인 키다시바 켄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장례비조차 되기 힘든 가족의 소행으로 추정되죠. 시신을 유기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되는데요. 첫 번째, 경찰 수사 이후 행정기관이 시신을 수습하면 공고를 거쳐 무연고로 남아 장례가 치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를 노리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죠. 두 번째, 일본에서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대신해서 계속 고령연금을 타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고령연금 부정수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죠. 당시 SNS에 떠돌던 소문이 있는데요. 도쿄의 코인 로커에서 산채로 잘린 사람의 목이 발견되었다더라. 나라야마 부시코의 실사판 아니냐 등등이었죠. 참고로 나라야마 부시코는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의 1983년작인 영화인데요. 이 마을의 아들들은 부모가 70세가 넘으면 그들을 등에 업고 나라야마라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부모를 버려두고 와야 하는 무서운 전통이 있어요.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변사체 발견 2년 후 2017년 포스터 300부를 만들어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호소하게 돼요. 당시 제보를 250건 정도 받기는 했지만 사건 해결에 이를 만한 유력한 정보는 없었다고 해요. 결국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도덕 수준이 드러난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